태호와의 인연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다고는 해도 정작 학교를 다닐 때에는 태호와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았다. 깨끗한 피부에 날카로운 이목구비가 조화로운 얼굴, 키가 큰 데다 체격도 좋고 조금 무뚝뚝하긴 해도 기본적으로 성실한 태호는 입학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화제의 신입생이 되었다. 그리고 제이는 대체로 그런 타입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었다.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멤버와의 술자리에서 마주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인사는 나누지만 만약 외진 곳에서 홀로 지나가는 그를 보면 아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슬쩍 돌아서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제이에게 태호는 그런 사이였다. 의외로 그와 친해진 것은 졸업할 때쯤이었다. 졸업식 날 같은 학과 선후배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우연찮게 옆자리에 앉게 된 제이와 태호는 하필 그 테이블에 까마득한 대선배가 앉아 있었던 탓에 몇 시간이 지나도록 자리도 옮기지 못하고 그대로 버텨야 했다. 얼큰하게 취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간단한 안부를 나누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있던 두 사람을 보던 선배 하나가 껄껄 웃으며 말을 걸었다. 아니, 근데 너네는 동기 아니냐? 무슨 소개팅하러 나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대면대면해? 그러게. 누가 보면 오늘 처음 보는 사이인 줄 알겠네. 야, 사회 나가봐라. 남는 건 동기밖에 없다. 윤태호, 임마, 그래도 네가 사내 새끼인데 먼저 말도 좀 걸고 제이 졸업했으니까 축하한다고 인사도 좀 하고 격려도 좀 하고 그래. 제이가 아무리 까탈스러워도 축하한다는 너한테 시비 걸게 하겠냐? 네. 제가 성격이 참 까탈스러워서 이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끼어 있었네요. 하늘 같은 재용 선배도 이제 가셨으니 저도 그만 일어나 보겠. 저거 봐, 저거. 하여튼 뾰족뾰족하다니까. 성질 부리지 말고 있어. 너 아직 취업 결정 안 됐잖아. 소스 안 필요해? 우리 회사 관심 없어? 저는 대학원 갈까 하고요. 뭐야, 결정된 거 아니야? 다른 대학 준비 중이야? 아니면 유학? 주변이 시끌벅적해진다. 1년에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한 사람들이 새삼 관심 있다는 듯 저한테 몰려드는 것이 거북스러웠다. 게다가 제이는 지금 취업도 대학원도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타 대학의 석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뭐가 문제인지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듣자 하니 제 자리에 교수 추천 전형으로 밀고 들어온 누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학과 졸업생은 보통 3등분 된다. 대학원, 취업,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 당장은 힘들어도 석사를 따면 연봉이 2배. 제이는 그쪽을 선택했지만 아쉽게도 실패였다. 이제 남은 것은 급한 대로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하느냐, 아니면 길고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택하느냐 였지만 어느 쪽도 쉽진 않다. 그래서 제이는 지금 방황하는 중이었지만 이런 기나긴 사정을 구구절절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고 싶지 않았다. 특히나 술자리 안주로 삼기 위해 무책임한 호기심을 들이대는 저 사람들 앞에서는 더더욱. 뭔데? 말을 좀 해봐. 야, 내가 지금 겪는 것들, 이 선배들도 다 겪은 것들이거든. 네가 싹싹하게 나서서 고민 상담도 하고 그러면 선배들도 다 도와주려고 하지. 넌 하여튼 너무 뻣뻣해. 애가 그렇게 뻣뻣해서 취업이나 되겠냐? 애초에 싫은 게 얼굴에 그렇게 티가 나면 사회생활 못해요. 너 같은 신입 무서워서 어디 일이나 시켜 먹겠어? 오빠들한테 허심탄회하게 말해보라니까. 욕을 하든 친한 척을 하든 하나만 하시지. 신경을 벅벅 긁어대는 말에 제이의 눈썹이 날카롭게 치켜 세워졌다. 남자 선배들은 대다수 저런 식이었고 여기서 제가 대들어봐야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선배들의 쓸데없는 이목까지 끌어들이게 될지 몰랐다. 제이가 잠시 망설이는 틈을 타 선배 하나가 다시 어줍잖은 훈계질을 하려는 찰나 묵직한 목소리가 불쑥 끼어들었다. 아주 오래 궁금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태호였다. 그는 무릎에 팔꿈치를 기댄 채 등을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있었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너는 왜 술자리에서 항상 우유만 마셔? 태호는 천천히 눈을 들며 물었다. 순한 강아지처럼 축 늘어진 눈매를 보아하니 술 꽤나 마신 모양이었다. 입학하자마자 개강총회 때부터 지겹게 들어온 질문을 새삼 졸업식 때 하는 동기를 어이없는 눈으로 바라보며 제이는 반사적으로 대꾸했다. 술을 못 마시니까. 탄산음료나 주스 같은 것도 있잖아. 그런데 벌써 우유만 4잔째네. 물은 2잔째고. 말이 느릿느릿해서 더더욱 귀를 기울이게 된다. 제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탄산 들어간 거랑 단 음료수는 싫어해. 우유가 제일 만만하니까.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하고 작게 되뇌며 태호가 인형처럼 고개를 끄덕거린다. 뜬금없는 그의 질문 때문에 테이블의 관심은 순식간에 그에게로 쏠렸다. 숨죽인 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선배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뭐냐, 윤태호. 너 제이한테 관심 있냐? 이제야? 잘 어울리네. 둘 다 지금은 애인 없지? 제이는 2학년 때 누구랑 사귀지 않았었나? 이 인간들이 이제 남의 과거사를 안주거리로 삼으려고. 결국 짜증을 참지 못하고 무어라 한마디 하려던 제이는 옆에서 부스스 몸을 일으키는 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코를 훔친 태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가자, 우유 사러. 뭐라고? 제이와 선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시에 되물었다. 태호가 선배들을 향해 가볍게 손을 저었다. 술 깨는 약도 사올게요. 선배들 좀 취한 것 같아서. 제일 취한 건 너 같은데. 태호의 맑은 피부색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눈가가 불그스름하다. 말과 행동이 느리고 눈을 소처럼 천천히 깜빡이는 폼이 딱 술에 취해 잠들기 직전 같은 느낌이었다. 멍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던 제이에게로 태호가 몸을 숙였다. 야. 가자. 대뜸 그녀의 손목을 덥석 움켜쥔 태호는 터벅터벅 걸어가 테이블을 벗어났다. 엉겁결에 그에게 끌려가는 꼴이 된 제이는 비틀거리는 몸에 균형을 잡으며 술집을 걸어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관역을 노리는 화살처럼 제 등을 향해 날아오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가루가 되게 입방아를 찧어댈 게 분명하지만 그러면 또 뭐 어떤가. 오늘은 졸업식이고 1년에 한두 번 있는 학과 행사가 아니면 과 사람들을 볼 일도 없을 텐데. 그의 손에 붙잡힌 채 계단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오자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열에 들떠있던 뺨의 온도를 순식간에 끌어내렸다. 제이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턱 끝까지 답답하게 속을 채우고 있던 무언가가 깨끗하게 씻겨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니, 근데 걔는 왜 갑자기 우유를 사러 가자고. 야, 저기, 윤태호. 편의점 저기 있잖아. 왜 여기로 가? 내 말 안 들려? 야, 노래방 가자. 뭐? 목덜미를 극적이며 태우는 옆 건물에 지하로 비척비척 내려갔다. 손을 비틀어 보았지만 그의 손은 수갑처럼 그녀의 손목을 꽉 조일 뿐이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를 여러 번 불러보았지만 노래방 카운터의 뒷주머니에서 꺼낸 지폐를 내밀고 안으로 들어가는 태우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옆방에서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가 메아리처럼 흐리게 들린다. 달콤한 향이 풍기는 방은 제법 아늑했다. 본의 아니게 그와 또다시 나란히 앉게 된 제이는 그에게 잡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야, 난데없이 노래방은 뭐야? 너 대체 얼마나 취한 거야? 그 자리에 있기 싫었지? 번쩍이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던 태호가 문득 입을 열었다. 제이는 멀뚱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미간을 찌푸렸다. 그냥 술자리가 다 그렇지.
난 싫진 않았는데 네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제이는 공들여 깎은 조각처럼 섬세하게 뻗은 태호의 옆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나 도와주겠다고 끌고 나온 거란 말인가? 옆자리에 앉으면 너랑 얘기 좀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느릿하게 눈을 깜빡이던 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선배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새까만 눈동자에 초점이 다소 흐려 보였지만 어쩐지 저를 빤히 보고 있는 눈빛에 긴장이 되어 제이는 어울리지 않게 말을 더듬고 말았다. 나랑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라는 말이 이어지려는 것을 그녀는 꾹 집어삼켰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태호의 입이 닫히고 그대로 노래방을 나가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